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여러분과 아침을 또 시작하게 됐네요. 오늘 아침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늘 영상 시작하면은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니까 그 인간관계 최고의 명언이 뭐냐? 인간관계는 버스 타는 것과 같다. 버스 타는 것. 여러분 버스 많이 타보시나요? 저도 버스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집단에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 집단이라는 버스를 타게 되는 건데 그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 간에 그 버스 안에는 이미 타 있던 사람도 있고 여러분과 동시에 탄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보다 늦게 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버스가 달리는 동안에는 모두가 같은 승객이죠. 모두가 같은 승객입니다. 하지만 버스가 달리는 동안에는 모두 같은 승객인데 이 긴 시간을 함께 달리다 보니까 이 자신도 모르게 이 동지애 같은 것이 생겨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버스는 결국 정류장마다 멈춰 섭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내릴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내릴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내린 후에도 여전히 그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언젠가 내가 내릴 때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때는 혼자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내렸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다른 버스를 타겠죠. 탈 때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와 함께할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뭐, 슬퍼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까워지고 또 멀어집니다. 원치 않지만 누군가를 떠나보기도 하고 또 떠나야만 하기도 하죠. 누군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면 내가 못난 탓은 아닐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는 것, 또 멀어졌다가도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스쳐가는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또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집착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두 내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것은 시작됩니다. 많은 것을 끌어안고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뿐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을 산책처럼 축제처럼 즐겨보자. 뭔가 좀 의미 있나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한번 더 봅시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트럼프 아주 재밌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도 볼 때마다 참 이분은 참 예측이 안 돼. 예측. 여러분 예측됩니까? 트럼프 하여튼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골 때리네요. 완전 국영기업 되는 건가 이러다. 트럼프는 SNS 트루스 소셜에다 올린 글에 미국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 드리게 되어 큰 영광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10%면 인텔의 최대 주주예요.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지분 8.92%를 가진 미국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이었어요. 블랙락. 이 블랙록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 국가가 대주주가 됐네요. 최대 주주. 트럼프는 나는 이 거래를 인텔 최고 경영자인 리프탄하고 협상을 했다. 미국은 이들 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는 미국의 큰 거래이자 인텔의 큰 거래다. 또 인텔이 하는 일인 그 최첨단 반도체와 집적 혈요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근간이라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썼어요.
트럼프가 거론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획득은 이 반도체법에 입각해서 인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네요. 바이든 행정부인 지난해 11월 미국 상무부는 최첨단 반도체 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텔에 78억 6,500만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인텔은 이를 포함해서 약 109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됐죠. 앞서서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서 인텔의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니까 실제로 트럼프 정부랑 인텔은 러트닉 장관의 해당 발언 다음 날인 20일 이번 합의의 기본 틀을 확정했고, 당시 러트닉 장관과 데이비드 진스너 인텔 CFO가 계약 얼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네요.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 발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획득권을 소개한 뒤에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 나는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이 같은 기류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미 반도체 설비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인수를 시도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다만 트럼프가 인텔과 같은 자국 기업을 넘어서 외국 업체의 지분 획득까지 시도하려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8, 워치 11, 9월 스마트워치 전쟁이 있네요. 갤럭시 워치 신제품 공개가 9월로 다가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가을 스마트워치 대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어깨에 따르니까 애플은 다음 달 9일 아이폰 17 시리즈와 함께 애플워치 시리즈 11 울트라 3, SE3 모델도 공개를 해요. 테크레이더 등 외신은 애플워치 시리즈 11에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된 애플 S11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로써 이전 세대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플은 전작인 애플워치 시리즈 S10에 S10 SIP 칩셋을 적용한 바 있어요. 이렇게 애플워치 11 시리즈는 한층 강화된 성능의 모뎀과 함께 혈압 모니터링, 고혈압 감지 등 신규 헬스케어 기능 등이 추가될 전망이죠. 블룸버그 통신의 IT 전문가죠. 마크 거먼은 애플워치 11 시리즈에는 향후 인텔이 아닌 미디어텍에서 제작한 그런 모뎀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서 지난 7월에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를 출시했고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이 워치 8 시리즈는 40mm하고 44mm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되고 최대 1.47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랑 435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죠. 이와 함께 출시된 프리미엄 라인업인 갤럭시 워치 8을 클래식은 46mm 크기와 화면 배지를 갖추고 445mAh를 적용해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강화를 했네요. 이 워치 8 시리즈는 정밀 수면 측정, 체성분 분석,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등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했고요. 갤럭시 AI 기반의 피트니스 코칭 기능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효율과 내구성도 개선해서 장시간 사용에 최적화했네요.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세계 웨어러블 워치 출하량에서 애플은 760만 대 2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4위네요. 490만 대 크게 앞섰습니다. 삼성은 1인 샤오미하고 3인 화이에도 밀린 상황인데 이번에 갤럭시 워치 8 시리즈 출시 효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웨어러블 워치 시장에서 전체 출하량은 4,66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나가지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워치 쪽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